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부양책이 나왔고요. 벽개원의 회사채 만기 연장 소식이 들렸습니다. 3년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일제 상승 출발은 했지만 나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들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 4.2%를 넘어섰습니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4선을 한번 이탈하기는 했지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달러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러는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9월 FOMC에서 미국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요인이기는 합니다. 달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크죠. 자, 우리 시장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머징 마켓은 갖다 처박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머징 마켓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작년에 신흥국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이제 이게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0선을 깨고 내려와서 90선 초반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상승률,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요즘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103선에서 104선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20원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냥 박스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많다라는 것들이고,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디로 쏠리냐?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에 집요하게 공매도를 쳤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주 더 사기 운동 이런 것들 벌였죠. 그래서 SNS 상에서는 오늘도 에코프로, BM 한 주 추가요, 이런 인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내놓지 않고 쥐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MSCI 지수 편입을 두고 에코프로는 대규모 쇼커버링 사태, 쇼스퀴즈까지 나왔던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만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박순혁 이사에 대한 개인들의 비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순혁 이사가 모 방송에서 나와서 2차 전지 아닌 다른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신감이 든다,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입니다. 어떤 주식이든지요, 원웨이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죠. 박순혁 이사가 얘기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3년 뒤라는 거예요. 3년 뒤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파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1, 2개월 혹은 2, 3개월 동안 아주 지루한 하락을 보이는 이 조정기를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 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공매도 공격이 더 거세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보이냐?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8월 31일 날 이때는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지 물량들이 들어와서 공매도가 늘은 거죠. 그래서 이게 순수 공매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는 공매도 치기 너무 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과연 개인 연합이 붕괴가 되면서 균열이 나면서 여기서 물량이 흘러나오고 공매도의 타겟이 다시 되면서 주가가 지루하게 끌려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단결력을 보인 것처럼 계속해서 물량을 쥐고 있는 것이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도 2차 전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을 상반기에 주도 업종으로 뽑아서 회원님들한테 뭐 50%에서 150%,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끌고 오면서 일부 회원님들은 1000% 수익 줬죠. 그래서 아주 고마운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재매수에 들어가는 구간은 뭐 박순혁 이사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를 강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성이 자제해지면서 뭐 안티카페도 만들어지고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반도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3월달, 4월달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를 슬슬 매도하면서 반도체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익 사이클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요 파란색이 이익이에요. 이익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익 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예요. 통상 얼마? 2년 정도를 가지고 이익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빨간색인데 여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상승 사이클을 거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한 1년 정도의 하락 사이클을 거치고 또 다시 2년 정도의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 반도체 업종의 특징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익이 감액되는 구간들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수가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바닥을 치고 이익들이 올라가는 구간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것은 뭐 명확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식 투자에서 큰 흐름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소외된 아주 좋은 종목이 나한테만 발견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소외주는, 또 거래량이 작은 소형주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 업종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틀 동안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야간 선물도 조금 밀리면서 끝났고, 어제 코스피 시장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 매수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매수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 있는 매수 잔고를 좀 비워내는 작업도 필요해요. 지수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 급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막판에 반도체 관련해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들 보였죠.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도 업종에 머물러 계십시오. 매매 자주 한다고 해서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올라온 우리 실제 강한주식연구소 회원님의 계좌 수익률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00% 종목, 100%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단타를 쳐서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꾸준히 주도 업종을 끌고 가면서 쌓이는 수익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크게 중장기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 업종 안에 계시고요. 주도 업종이 뭔지에 대해서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계속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무료 어플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뭐 국내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이 되고요. 큰 흐름 어떤지 잡아드리고, 또 파동에 대한 교육들,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급등주도 스스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 실제 들어오셔서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회원님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